수학 공부 왜해요? 6번째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려면 계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덕적도에 데려가신 기억이 있습니다. 둘만의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굴을 싫어했어요. 저에게 굴의 참맛을 보러 가자 라 하셨어요. 당시에는 배로 갔습니다. 참 오래 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멀미가 심했습니다. 굴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바다에서 물이 차거나 빠지는 경계의 갯바위에 서식합니다. 물 빠진 덕적도 갯바위에서 구부러진 송곳 같은 연장으로 강굴을 채취하시는 아주머니에게 굴을 사셔서 바닷물에 몇 번 헹구시더니 곧바로 드셨습니다. 전 불결해 보였습니다. 11월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무심하게 손으로 건네신 굴을 거절하기에 아버지 표정은 너무 자신만만하셨죠. 눈을 감고 덕적도 강굴을 입에 넣었던 그 순간 미끌거리는 차가운 그것에서 퍼져나오는 이상한 향과 식감. 저는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어느 날 이상하게 그때 굴맛이 생각났습니다. 마침 그때 사온 굴로 만든 어리굴젓이 반찬으로 나왔죠. 매웠을 텐데 반사적으로 그걸 먹었어요. 막내인 저는 식구들에게 놀람을 선사했고 저는 굴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기억 하나쯤 다들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기억이 있어야 다시 찾게 됩니다. 계기를 만나 평생 좋은 친구가 되는 일이 공부에서 가능할까요? 제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사다 주셨습니다. 다 읽었지만 그저 그랬습니다. 제 분위기를 살피시던 아버지가 이번엔 아주 작은 책 스티븐 와인버그의 처음 3분간 이란 책을 권하셨습니다. 처음 10장도 못 읽었는데 눈이 번쩍 극강의 멋짐을 느꼈습니다. 관측 기술이 좋아져서 점점 먼 우주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관측 결과 별들이 지구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게다가 모든 별들이 같은 속도로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그렇다. 현재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만년 전엔 별들은 서로 더 가까웠을 거다. 과거 언젠가는 우주가 탁구공만하게 작았을 수도 있겠다. 그럼 그 작은 순간은 언제였을까? 계산해보니 180억 년 전이다. 어떤 계기가 한 점의 우주를 지금처럼 팽창시켰을까? 이렇게 빅뱅 이론을 처음 만났습니다. 우주의 한 점이 대폭발을 일으킨 후 처음 3분간의 상황을 설명한 책입니다. 근사하죠. 이렇게 폼나는 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다음을 읽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 기호와 방정식이었습니다. 12살인 제게 이건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털어놨습니다. 이 책은 진짜 끝내준다. 근데 10장을 넘어가니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 절반이 알아볼 수 없는 지렁이다. 이 책을 읽고 싶다. 그러려면 나에게 선생님이 필요하다. 도와달라. 엄마가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물리학 박사 과정에 계신 사돈의 아주 먼 친척형을 모셔 수학을 오로지 처음 3분간을 읽기 위한 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부터 한참 배워야 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알량하게 배운 그걸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 효용을 알려주셨습니다. 발췌해서 읽었지만 뿌듯했습니다. 한참 배우고 조금 읽고 설명 듣고 또 엄청 배우다 다시 책 보고 설명 듣고 그러면서 책 속의 지렁이들의 의미를 해독할 수 있게 된 저는 스스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처음 3분간을 읽기 위해 수련한 수학 공부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학교 수학이 즐거웠습니다. 서울 한번 다녀온 시골 소년이 내 친구에게 뻐기는 마음이 들었다면 제 마음 같았을 겁니다. 맞아, 요거부터 알아야 다음에 그걸 배우지. 아, 이 단어는 책과 상관없어서 안 가르쳐 주셨나 보다. 그래도 해보니 재밌다.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운명처럼 정해져서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 둘째,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셋째,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이것들은 운명 같아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니? 항상 선한 마음으로 살아다오. 좋은 복을 받아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인연을 마주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저 빌 뿐이다. 부모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첫 번째를 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두 번째야 감히 언급할 수 없지만도 세 번째 좋은 선생님은 제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이후 한결같이 지켜진 세 가지 직종에 대한 특별 예우를 아시나요? 그 예우란 선불을 드린다. 결과가 나빠도 탓하거나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 입니다. 성공 보수 이런 조건부 지불 방식은 그분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종인지 아시겠어요? 정답은 의사, 변호사 그리고 선생님입니다. 의사든 변호사든 절박할 때 도움을 받으려면 이 정도 예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의 인생에 개입하여 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선생님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죠. 그리고 그걸 사람 만들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라는 걸 지구 모든 인류가 이미 3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실 리 없겠지만 학교, 학원에서 진상 부리시지 마세요. 대화해보고 답이 없다 생각되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아이 앞에서 선생님을 무시하면 아이도 그 선생님이 시시합니다. 그런 선생님께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제 부모님도 제 부부도 선생님 눈을 마주보고 말씀 나눈 적 없습니다. 머리를 조아리세요. 아이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셔야 선생님이 영이 섭니다. 짜고 치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야 애 공부가 나아집니다. 영재는 영어로 기프티드라고 하죠.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주어는 기프티드입니다.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기프티드는 선물 받았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선물 받았다는 말일까요? 아마도 그걸 좋아하게 될 계기를 선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계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 오늘은 김연아가 중학생 시절 남긴 메모를 한번 들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해봅니다. 그 어떤 시보다 제 마음을 울린 완결적 구도의 아름다운 글입니다. 그저 꿈꾸는 것만으로는 오래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을 이루고 싶었다. 승부욕이 강한 난 1등을 하고 싶었고 그것이 꿈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경쟁 상대는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먹고 싶은 걸 모조리 먹어버리고 싶은 나. 조금만 더 자고 싶은 나.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나.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놀러 다니고 싶은 나. 내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였던 것이다. 이런 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즐겁게 하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